안녕하세요. 이번 질문 다락방의 수학 멘토. 과학 멘토입니다. 자, 이번에도 개학 시즌에 맞춰서 질문 다락방이 3월의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무엇이냐? 이제 저번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행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스포츠 속의 수학과 과학을 주제로 삼아서 한번 질문 다락방이 시작되겠습니다. 혹시 동계올림픽 즐겨 보셨나요? 아, 네, 저희 선수들 아주 메달도 예상보다 많이 따줘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혹시 겨울 스포츠 중에 혹시 좋아하는 게 있다든지? 제가 스키를 스키를 상상만 해봤는데 상상만 해봤는데 타보질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직 살면서 타보질 않았네요. 저는 스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밀히 말하자면 스키가 아니라 보드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스키보다 보드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되게 보드가 잘 타면 오히려 멋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보드를 좋아하는데 보드를 타는 거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보드가 생긴 판에 날이라든지 날이 눈을 끌으면서 갈 때가 빠른지 아니면 면으로 끌으면서 내려올 때가 빠른지 면과 날 이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보드는 그냥 이렇게 납작한 그런 물체 아니었나요? 네, 납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드도 잘 보면 곡선 형태로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이 눈 위를 따라서 움직일 때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보드의 운동 방향이 원의 일부입니다. 네, 이런 보드에서도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운동 속의 과학, 수학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학부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잡으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수학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스포츠가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포츠 중에서 수학을 가장 많이 쓰는? 네. 농구나 아니면 축구? 야구?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야구 경기를 보거나 농구 경기를 보면은 쫙 나와요. 이 선수는 3점 슛이 몇 프로 확률로 들어간다. 그렇죠. 득점이 평균적으로 몇 점이다. 네. 이제 야구로 가면은 이제 이 선수는 어떤 투수에 대해서 안타를 칠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확률이 타율. 예. 네. 방송을 보면은 바로바로 선수 나오자마자 탁 보여주고 선수 나오자마자 그렇죠. 탁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로 하는 야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데이터도 하는 야구다? 예. 야구는 데이터도 한다. 이제 옛날에 가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 머니볼이라는 영화예요. 머니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야구 팀을 운영한다. 그럼 어떤 타자를 데려오고 싶겠어요? 이제 잘 치는 선수겠죠? 타율이 높고 홈런을 잘 치는 이제 막 4번 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옛날에 선수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없어요. 이 선수가 안타를 얼마나 어느 상황에서 잘 치는지가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단주 입장에서는 인물 좋고 이제 홈런은 이제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 볼 때마다 홈런 치더라. 이 선수 데려오자. 네, 그렇죠. 이제 머니볼에서 다룬 얘가 이제 구단주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데려와요. 네. 이러는데 성과가 안 나요.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요. 그래요? 또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걸 다르게 접근해 보자. 이제 선수들의 안타율을 출루율을 분석을 해요. 타율과 출루율. 이렇게 보니까 홈런을 못 치더라도 출루는 잘하는 타자들이 있어요. 타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제 도두라고 하나요? 네, 도루도 있고 도루율. 이제 그러면 점수 득점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사람이 이 공을 잡을 확률은 21%밖에 안 된다. 그게 공의 방향에 따라서 수비율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요새는 진짜 이 타자가 이렇게 친 공을 이 수비수가 잡을 확률 다 이걸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승률이 가장 높게 될까? 어떤 선수를 데려왔을 때 가장 우리 팀이 좋을까를 수학적으로 쓰는 거죠. 굉장히 강점과 단점의 분석이 뚜렷해지겠네요. 전략이 명확하게 잡힐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포츠의 이제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죠. 정말 많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쌓아서 이런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이런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데 말고 사실 뭐 세부적으로 뭐 스포츠 내 뭐
축구공은 어떻게 생겼는가, 네. 육각형, 오각형이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이제 이런데 수학이 쓰인다는 것도 이제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 수학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쯤 되면 거의 게임 하는 것 같네요. 게임 안에서 캐릭터 막 스펙 같은 거 있잖아요. 특성 찍고 이러는 걸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포츠의 실력을 키우는, 퍼포먼스를 키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 깊네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접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야구 구단주, 농구 구단주, 축구 구단주가 돼서 축구팀을 운영하는 막 풋볼 매니저 이런 게임. 그렇죠. FM 네. 이제 뭐 다른 게임은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축구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확률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수학적인 확률로 기반해서 게임이 한 판 실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골을 차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걸 종합하면 게임 한 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 시뮬레이션을 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아주 수학이 쓸데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학 한번 알아볼까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자, 그래서 과학 질문은요. 이번에는 과학의 기술과 스포츠에서의 과학 이렇게 두 가지 요소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네. 스포츠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면은 그 스포츠에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과학적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과학에서 생각 떠올렸을 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라든지 힘이 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힘을 사용하게 되는지 등이 그러한 과학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 스포츠의 퍼포먼스를 더 올려줄수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어떤 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되게 좋은 예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예시인가요? 장대 높이뛰기 있잖아요. 네. 이제 힘의 방향을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포츠 속의 과학? 네, 그렇네요.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대를 뭘로 만들 것인가. 네. 재질이 좋아야 이제 탄력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기술. 네, 장대를 꽂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에서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어떤 장대를 사용해야 더 좋은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스포츠에서의 기술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이봉주 선수 되게 유명한 마라토너시죠. 네, 그렇죠. 그 이봉주 선수도 이제 운동화에서부터 아주 다른 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장거리 마라톤을 할 때 쌀겨가 혼합된 운동화를 신어서 운동 퍼포먼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스포츠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과학,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로 또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으니까 네, 저희 팀 킴. 네, 그래서 팀 킴. 바로 컬링 국가대표 팀이죠. 컬링에서 이런 마찰력과 같은 요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스위핑이라는 동작이 컬링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가. 이거 영상을 보니까 스위핑을 안 하면 공이 갑자기 휘어서 가더라고요.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나간다고 하죠. 그 스위핑이라는 동작뿐만 아니라 동작으로 인해서 그 빙판과 스위핑 이 두 개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바로 마찰력이라는 힘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빙판이라고 하면은 컬링 볼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야 하니까 아주 균일하게 미끄러워야 하는데 그 매끄러운 마찰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살짝이라도 틀어지면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물방울 때문에 아마 마찰력 같은 게 더 생기고 하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컬링에서 활용되는 빙판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소요된다고 해요. 되게 어렵겠네요. 예를 들어서 스케이팅 이런 것도 빙판을 계속 갈아주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여기서도 유지를 하는데 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이런 스포츠 환경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흔히들 접하는 농구라는 스포츠 저희 주위에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많이 학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겨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농구에서도 이 과학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유명한 농구 선수 혹시 커리라고 아시나요? 스테픈 커리. 유명한가요? 제가 제일 잘 몰라서. 제일 유명한 정도인가요? 이제 세계에서 3점 슛을 가장 많이 넣은 사나이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커리라는 선수의 그래서 3점 슛을 잘 쏘는 비결이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슛을 쏘는 자세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왜 어떠한 과학적 요소를 활용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막 공을 최소한의 힘으로 가장 멀리 던지기 위해선 어떻게 던져야 하느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농구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공의 방향이나 아니면 스피드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또 개학 때문에 정신 많이 없으실 텐데 질문다락방에도 꾸준히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유 게시판에 스포츠 관련이 아닌 질문도 여러분 올려주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학교에서 여러 운동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궁금한 점들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달리기, 뭐 축구 이런 데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달 프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